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사회자인 김명남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병이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원인도 좀 다르고 또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또 그 증상에 따라서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전체적인 그런 성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그 일반 대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 효과보다는 더 부작용이 많아지는 그런 일을 초래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이 질병이 유병률이 늘어나면서 좀 무분별한 언론 매체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많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아주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떤 면에서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가 만들어졌고 좀 더 환자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또 환자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 하는 생각에서 이런 학회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는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99년에 발족을 해서 2000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서 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지식을 향상시키고 있고 또 매년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서 국내외 저명 아토피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술 강연을 갖고 있고 최근 금년까지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에서 아토피 피부염 학교를 개최해서 아토피 환아들과 직접 같이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정보도 전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공개 건강 검진을 매년 저희들이 시행해 오고 있고 현재 저희 아토피 피부염 홈페이지는 www.atopy.ac.kr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진단 기준이나 치료 지침이 아토피 전문가들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하지만 또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그런 진단 기준하고 치료 지침을 제 학회에서 만들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아토피 피부염 학회는 지금 총무이사로 한림의대 박천욱 교수, 학술이사로 서울의대 김규환 교수, 재무이사로 가톨릭의대 조상윤 교수, 홍보이사로 한양의대 노영석 교수, 간행이사로 순천향의대 박영립 교수, 감사로 가톨릭의대 김진우 교수가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약 20여 명의 평의원들이 이 학회의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오늘 강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신문지상이나 어떤 포스터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아이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어떤 것인가 김규환 교수, 그 다음에 성인에서 나타난 아토피염은 어떻게 다른가 김준우 교수가 말씀하시고 그 원인이나 발병 기전 또 악화 요인에 대해서 울산의대 최지호 교수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가톨릭의대 조상윤 교수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어린아이들에서 문제가 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음식이 과연 그런 아토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림의대 박천욱 교수가 말씀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현재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는 무엇인지 한양의대 노영석 교수가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치료는 물론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평소에 집안에서 이 아토피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동국의대 이혜영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아토피 피부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토피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토피라는 용어는 해석을 하면 이제 부적당한 또는 특이한이라는 용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선천성으로 음식물이나 어떤 흡입성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알레르기성 행진이 나타나는 경향을 말할 때 과거에 알레르기라는 용어가 없었을 때에는 기관지 천식 환자나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어떤 특정한 물질이나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똑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안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묶어서 아토피 환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기전이 밝혀지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것은 이제 알레르기다 하는 용어로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토피라는 용어는 알레르기라는 용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소아에서 발생해서 성인까지 계속해서 재발하며 반복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성 질환이다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비교적 소양감이 심하고 또 독특한 피부 변변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피부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것이냐? 대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10% 내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공통된데 이제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15 내지 20%, 덴마크 21%, 호주 31%. 그런데 이제 이것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호주나 이런 덴마크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청정 지역입니다. 공기가 깨끗한 지역이고 전혀 공해가 거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토피는 이렇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탁한 공기 자체가 아토피에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그만큼 복합적인 요인이 관여되는 것이지 내가 공기가 나쁜 데 가서 있다고 해서 아토피가 꼭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인 유병률이 3%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토피 피부염 하면 어린아이에 주로 많은 질환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최근에 어느 나라 통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근에 10년 통계를 저희가 오늘 피부건강의 날에 이제 각 전국 43개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같은 수준의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은 성인용 피부염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소아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환자의 40% 정도까지 성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아토피를 앓은 아이들은 거의 성인까지 지속될 확률이 반 이상이 되는 것이죠. 2명 중에 1명은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지만 1명은 성인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동양에서의 정확한 역학조사는 사실은 일본에서 나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2005년도에 그 유럽 저널에다가 이런 8개 지역을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농촌 지역에 또 1학년, 6학년 각각 700명을 대상으로 유병률을 조사했더니 전체 유병률이 1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일본과 지역적이나 모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사이에 전국적인 유병률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역학조사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대부분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김준우 교수가 이제 조사한 것 같은 경우는 그 부천 지역의 초등학교를 쭉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통계 이럴 땐 사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와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도 이제 한 11%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불확실한 건 이제 설문지를 이용한 유병률은 2.4%에서 15.4%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설문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데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토피 피부염인데도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진단 자체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아토피 피부염이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느냐? 최근 30년 동안 어느 나라 통계를 봐도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두세 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서독하고 동독이 따로 있을 때는 예를 들면 5%였던 그런 유병률이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10%가 된다. 이렇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지난 30년 동안 아토피 피부의 유병률이 약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학조사를 보면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행한 그 설문조사에 의한 이것도 통계 자료입니다. 그거를 95년에 한 번 하고 2000년도에 5년에 걸쳐서 했더니, 초등학생인 경우는 처음에 16.3%가 24.9%로 한 8% 이상 증가됐고, 중학생인 경우는 7.3%, 12.8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통계는 이게 이제 유일한데, 이 통계를 봐도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토피 피부염은 그 원인에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원인이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소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엄마의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토피 소인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30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 환자 엄마들만 애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2배로 늘어나는 게. 그런 유전적인 소인만 갖고는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이 병의 증상 유발에 중요하다 하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어떤 사회가 공업화되고 산업화로 인한 어떤 환경 오염도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생활 방식의 서구화가 서독과 동독 사태에서 굉장히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서구화라는 건 의식주가 다 해당이 되는데, 식생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스턴트 음식부터 굉장히 다양해지고, 의생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재질의 옷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주거 생활도 이제 새집주군처럼 여러 가지 건축 기자재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생활 방식이 카페트를 쓰거나 또는 애완동물을 많이 사육하거나 이런 모든 원인들이, 그리고 목욕을 자주 하고 자주 씻고 비누 같은 거 세제를 많이 쓰고 이런 생활 방식이 점점 서구화되고 선진화되면서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은 증가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핵가족화의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형제가 많으면 감염될 기회가 많아서 면역 획득이 제대로 되는데, 형제가 없음으로 너무 깨끗하게 키움으로 인해서 감염될 기회를 잊어서 자기 몸에 스스로 면역이 획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된다는 것이 이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아토피 피부염은 최초 발병 명률이 대개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율이 75%, 그 다음에 5세 이전에 대개 90% 이상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세 이후에 드물게 성인용 아토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5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소화질환이다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많았던 것,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이 상당히 성인까지 지속되는 지금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잘 관리를 해줘야만이 그런 유병률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뒤에 선생님들이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조금 커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또 사춘기 이후에 성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악화 요인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나이에 걸맞는 그러한 치료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만이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뺨 같은 데 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신체를 거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침을 흘리거나 또는 엄마가 옷 안거나 업을 때 그 의복에다가 자꾸 문지르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이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복도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조금 크면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가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아주 심하게 급성할 때는 하루 사이에도 멀쩡한 피부가 이렇게 이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피부의 상태나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병을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가 되기보다는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한 환자에서도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잘 적합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아토피는 원인적으로는 크게 아토피 소인이 있고 가려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앞만 모양이 아토피라고 해도 가려움증이 아니면 아토피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습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해도 전문가들조차도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인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극소수에서 있고 또 반대로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데 이 진단 기준으로 하면 아토피 피부염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만큼 진단이 굉장히 그 환자의 아픔의 방향을 중요하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아토피 피부염이 많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뭐 병원에 가면 얼굴에 어린아이들 습진만 있으면 다 아토피로 간과해버리고 무조건 그 사람 환자 자신이 아토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환자들의 상당수는 아토피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뭐 간단히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크게 외인성, 내인성으로 나눠서 대부분이 어떤 알레르겐과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알레르겐과 관련 있는 경우가 한 80% 되고 나머지 내인성은 20%는 그런 알레르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해도 알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은 그런 내인성 아토피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대개 이제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삼성의료원에서 그 양중모 교수라고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아토피 환자 유전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근데 거기서 조사를 해보면 그 10,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해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빈도는 외인성이 한 80% 정도로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인적인 거는 다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유전적인 면역 반응의 이상과 피부 장벽이라는 또 우리 피부 각질층에 있는 중요한 그런 이상이, 이런 세 가지 이상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토피 환자는. 그런 환자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감염이 된다든가 자극이 된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어떤 긴장을 한다든가 알레르겐에 노출이 되게 되면 증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적인 악화 요인이 얼만큼 많이 언제 그 환자에게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라든가 증상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그 피부과 학회에서 그 유발로 인해서 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원인적인 강의를 하실 때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악화에는 5가지 정도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 감염에서도 바이러스 감염도 있고, 세균 감염도 있고, 또 곰팡이 감염도 있고, 자극물질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비누 같은 거죠.
그다음에 수영장에 있는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쿠아리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하는 음식물 같은 거는 이제 알레르겐의 하나의 지엽적인, 전체 아쿠아리움에 보면은 음식물은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2세 이하의 아주 심한 아이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인용 아토피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유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건 저희 아토피 학회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토피 더마타이티스, 아토피 피부염이, 이거 이제 피부를 상징하고, 요거는 아토피의 A자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새싹처럼 건강하게 자라는데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토피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토피 학회는 아토피 환자의 완전한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